부자의 눈물, 6년 만에 비밀 아들을 발견하다. 당신은 한 번도 몰랐던 삶의 조각을 발견하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비가 내리는 서울의 거리에서 젖은 돌길의 냄새와 따뜻한 찜질방 불빛이 어우러지는 곳에서 부자인 박민호는 자신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6년 전 그는 노숙자 소녀 김수진을 도와 그녀의 삶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비밀 하나, 그녀가 그의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본 순간 그의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후회, 그리고 가족의 끊을 수 없는 유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년 전 서울은 김수진에게 어두운 그림자뿐인 도시였습니다. 20살의 김수진은 집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매일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으로, 아버지는 술로 잃은 후 그녀는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명동의 지하도에서 잠을 자며 얇은 코트와 구멍난 운동화는 매서운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배는 굶주림으로 아팠고 명동 거리에서 구걸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몇 푼이라도 얻으려 했지만 대부분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그녀는 유령 같았습니다. 수지는 희망을 잃고 추위와 외로움 속에서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비 오는 오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수지는 폐쇄된 편의점 차양 아래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손은 추위로 파랗게 변했고 눈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40 후반의 나이, 검은 코트와 플랫캡을 쓴 박민호는 서울에서 성공한 기술 기업가였습니다. 그는 한남동에서 IT 회사를 운영하며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민호도 한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대의 회사가 망하고 이혼으로 모든 것을 잃은 후 그는 잠시 거리에서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한 찜질방 주인이 그에게 일자리를 주었고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수진을 본 순간 그녀의 절망적인 눈빛이 그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괜찮아요, 아가씨? 그는 부드럽게 물으며 그녀 옆에 앉아 따뜻한 찐빵과 보온병에 담긴 차를 나눴습니다. 수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민호는 그녀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음식을 가져다 주고 따뜻한 코트를 주었으며 결국 자신의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해본 적도 없고 누군가를 신뢰한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호의 인내심이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강남의 지원주택에 살 곳을 마련해주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등록시켜 주었습니다. 수지는 점점 자신감을 찾았고 회사에서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민호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민호는 그녀에게 자신이 잃어버린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혼 후 미국으로 떠난 전 아내와 딸,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마음의 공허함에 대해 말했습니다. 수진도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의 죽음, 그녀를 짓누르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저녁 그들의 관계는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긴 하루를 보내고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중 갑작스러운 폭우가 그들을 가뒀습니다. 공기는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던 그 순간 그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그것은 짧은 순간이었고 사랑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우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존경했고 그를 구원자로 여겼지만 그가 자신을 연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주 후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안정된 삶의 기반이었고 그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비밀을 묻어둔 채 아이를 혼자 키우기로 했습니다. 수지는 갑작스럽게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다른 일자리를 찾았다는 핑계로 떠났고 인천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떠남에 상처받았습니다. 그는 수진을 딸처럼 아꼈고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고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수지는 아들 박지훈을 낳았습니다. 회색 눈동자와 그녀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닮은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홀로 지훈을 키웠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며 야간 사회복지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삶은 힘들었지만 지훈은 그녀의 빛이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작은 아파트를 행복으로 채웠습니다. 수지는 종종 민호를 떠올렸습니다. 과연 그녀의 선택이 옳았는지 고민하며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가 그들을 거부한다면, 부담으로 느낀다면 6년이 흘렀습니다. 민호의 삶은 크게 변했습니다. 그의 IT 회사는 서울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업 중 하나가 되었고 그는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노숙자를 위한 쉼터와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그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재혼하지 않았고 더 이상 자녀를 두지 않았으며 딸과의 거리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2025년 가을, 민호는 인천에서 열리는 자선 행사에 연사로 초대받았습니다. 단풍잎이 떨어진 날, 그는 코트에 낙엽을 털며 행사장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를 맞이한 사람은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마른 몸은 이제 건강해졌고 눈은 피곤하지만 밝았습니다. 홀어머니로서의 삶은 그녀에게 흔적을 남겼지만 그녀는 더 강해졌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보자마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수진아. 그는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년 만이야. 잘 지냈어? 수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 잘 지냈어요, 민호 씨. 지금 여기서 사회복지사로 일해요. 그때 도와주신 거 정말 감사드려요. 그들은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지만 수진의 눈은 자꾸만 근처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고 그 순간 그의 숨이 멎었습니다. 회색 눈동자를 가진 작은 소년이 축구공을 차며 열정적으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민호를 보며 씩 웃었고 그 미소에서 민호는 어린 시절 자신의 사진에서 보던 보조개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가슴이 쿵쾅거렸고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수진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야?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수천 번 상상했지만 말은 목에 걸려 나오기 힘들었습니다. 지훈이에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 아이 민호 씨 아들이에요. 민호에게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는 수진을 그리고 지훈을 바라보며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6년 전 그들이 함께했던 그 밤, 그녀의 갑작스러운 떠남, 모든 것이 맞춰졌습니다. 충격, 죄책감, 기쁨, 그리고 잃어버린 6년에 대한 깊은 상실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는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려웠어요, 민호 씨. 당신은 제게 너무 많은 걸 주셨어요. 당신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없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한 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진아, 너랑 저 아이가 내 삶을 망칠 리 없어. 너희는 내가 다시는 가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걸 줬어. 그는 지훈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지훈은 이제 그들에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축구공을 팔에 끼고 밝게 외쳤습니다. 엄마, 나 골 넣었어. 민호는 무릎을 꿇고 가슴이 터질 듯한 감정을 느끼며 지훈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이었습니다. 안녕 꼬마. 그가 부드럽게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너 아빠야. 지훈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내 아빠? 그는 수진을 보며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지훈아. 이분이 너 아빠야.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민호에게 달려들어 그를 꼭 안았습니다.
민호는 무너지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잃어버린 6년의 무게가 그 포옹 속에서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수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려움이 컸지만 민호와 지훈을 보며 그녀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행사장은 흐릿하게 멀어졌고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는 지훈의 축구사랑, 장난기 많은 성격, 잠들기 전 과자를 더 달라고 조르는 모습에 대해 들었습니다. 수지는 홀로 지훈을 키우며 겪은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밤들, 비밀을 지키며 느꼈던 죄책감에 대해 말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듣다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잘했어.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 함께 할 거야. 그 후 몇 주 동안 민호는 그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진과 지훈을 위해 강남에 더 큰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지훈의 미래를 위해 신탁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훈을 K리그 축구 경기에 데려가고 자전거 수리를 가르쳤으며 수진과 저녁 시간을 보내며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쌓아갔습니다. 쉽지 않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의견 차이와 논쟁도 있었지만 지훈에 대한 사랑은 그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민호는 미국에 있는 딸과 영상통화를 통해 지훈을 소개했습니다. 눈물 어린 재회는 오랜 거리를 좁혀주었습니다. 때로는 한순간이 당신의 이야기를 새로 쓸 수 있습니다. 민호는 6년 전 수진을 구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수진과 지훈이 그를 구했습니다. 그가 다시는 가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가족을 선물하며, 그리고 한때 서울 거리에서 보이지 않던 수진은 이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민호라면 어땠을까요? 마음을 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스워와제